자, 수열의 수렴성과 방정식의 해에 관한 고차이 방정식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접근법 중에 하나는 수열의 극한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근사적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 조금 이런 문제들은 상급의 학교들, 상위권 학교들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해. 알겠지? 좀 이제 고급한 이제 수학의 방법이기도 하고. 자, 대체 무슨 얘기냐면, 재심 가에서는 함수 fx 이퀄 3차의 방정식을 하나 줬습니다. 4x의 3승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서 AFX에서 접선의 x절편을 A1이라 하자. 수열적 편을 나타내기 위해서 초항을 준 거지. 쉽게 얘기해서. 접선의 x절편. 특정 접점에서. 그리고 AN을 AK, FAK에서 그은 접선의 x절편을 AN이라 하자. AK를 하자. AK 플러스 1이라 하자. 일종의 점화식이지. K와 K 플러스 1 사이. 점화식이지만은 기하학적인 조건의 점화식을 준 거지, 이거는. 물론 실제로 계산하려면 어떤 관계식이 되겠지만. 응? 봐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의 식을 여기다 쓰면 되지. x절편 요거니까. AK 플러스 1이니까. 근데 요 자체를 식으로 만들기 애매하니까 지금 여기 말로 써놓은 거예요. 말로만 정의하는 거예요. 점화식으로 써. 자,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떠나서 일단은 제시문 나를 계속 읽어봅시다. 수열의 수렴에 대한 개념 정리들을 갖다 그냥 하고서 있어. 자, 어떤 개념의 정리라면 제시문 다에서 단조 수열, 여기서 단조 수열이라는 건 단조 감소하거나 단조 증가하는, 즉 단순히 어떻게 되는 수열이야? 증가하는 수열. 혹은 단순히 감소만 하는 수열. 이런 수열에서 수열 AN이 수렴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순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수열에 대해서, 알겠지? 그 값이 어떤 특정 상수의 값 아래 가두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감소하는 수열인데 어떤 수열 값, 어떤 상수 값 항상 이상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열 A는 중간에 어딘가로 B보다는 큰 어떤 값에 수렴해야겠지. 최소한 A1과 B 사이의 어떤 값으로 수렴해야 될 거야. 그치? 단조 감소하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만일 증가하는 수열, 단조 증가한다 그래요. 단조 증가하는 수열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수렴하겠어? 그 수열의 값이 극한에서, 그쵸, D 이하의 어떤 값으로 수렴할 때, 즉 A1과 D 사이에 있을 때, 사이에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얘가 어떤 것보다 작다는 것만 알면 얘는 반드시 수렴해요. 이거는 실수의 완비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 때문에,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실수의 완비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때문에, 즉 어떤 수직선상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도 대응되는 실수의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연속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요거는 주의하자. 이런 조건을 가진다고 해서 얘가 D로 수렴한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조건이, 얘가 이렇게 되는 조건에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면 수열 A는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수렴해야 되지 이거. 그래 안 그래? 수렴해야 되는 거는 알 수 있지만 수렴 값은 알 수 있다 없다? 수렴 값은 알 수 없다. 왜? 이 조건의 요 값이 실제로 수렴 값이냐? 아닐 수 있어. 얘가 수렴하는 값은 3인데 리미트 AN은 3인데 D는 4가 돼도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자, AN이 이렇게 되면서 AN이 4보다 작다. AN 수렴해 안 해? 수렴해. 근데 실제로 수렴 값은 3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 조건에 대한 것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때 써요. 아,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 첫 번째 뭐 보여준다? 이 수열이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고 있다는 거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수렴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뭐만 보여주면 돼? 이 수열이 어떤 값보다 작다. 아무리 가더라도 어떤 것보다 작다.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뭐냐면 굳이 이 숫자를 안 보여줘도 돼. 어떤 수열이 n보다 작다는 걸 보여줘도 돼요. 다만 Bn의 극한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증가하는 수열이다. 증가하는 수열인데 어떤 하나의 수열에 대응되는 수열의 값이 항상 뭐해? 항상 커. 그런데 얘가 극한에 수렴하고서 있어. 그러면 결국 AN은 베타를 넘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B에는 굳이 증가하는 수열이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B에는 감소하는 수열이건 진동하는 수열이건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수렴하는 수열이면 돼. BN이 이렇게 오고 AN이 이렇게 간다. 수렴하죠? 얘가 항상 크면서. 얘가 굳이 증가 수열일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BN 자체는. 이거보다 크면서 수렴만 해주면 돼. 그럼 비교 가능한 수열이 있다든지. 이것도 변형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분합도 수열이죠? 수열의 극한에도 무한급수에도 이거 쓸 수 있어. 극한이 아니라 무한급수에. SN에 대해서 AN의 부분합에 대한 것도 이렇게 쓸 수 있어. 부분합이 증가 수열이다. 공식 써가지고 시그마 계산해가지고 했더니 n까지의 부분합 해가지고 공식 써서 공식 풀어서 쓴 다음에 딱 봤더니 아 이거 n값에 따라서 증가하네. 근데 요 시그마에 대한 계산이 어떤 값보다는 항상 작네. 혹은 어떤 수열보다는 수렴하는 어떤 수열보다는 항상 작네. 이러면 수렴물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증명법입니다. 뒤에 또 나와요. 요거는 다 먹을 거야. 수렴성에 관한 거. 알겠지? 봐봐. 이런 주장이 과연 옳은지 한번 생각해보자. 모든 무한소수는 모든 무한소수야. 모든 무한소수는 반드시 어떠한 값으로 수렴한다. 모든 무한소수는 어떤 값에 수렴한다. 어떤 실수의 값에 수렴한다. 아, 말이 조금 애매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한소수는 그것에 대응되는 실수의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무한소수는 수직선상의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하는, 대응하는 어떤 한 점을 반드시 가진다. 다 같은 얘기야. 모든 무한소수는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한 점으로 반드시 수렴한다. 아, 이걸 증명하려고 해. 이걸 증명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파이 같은 거. 파이에 대응되는 수직선상에 어떤 한 점이 존재한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값이 어느 한 점에 대응되는 실수값을 가진다.
이거 사용해서. 이거 사용해서. 무한소수 하나 써봐. 소수 값으로. 무한히 내려가지? 실제로 한번 써봐. 뭐 불러봐, 맘대로. 3.14. 나는 두 자리까지밖에 못 외우는데. 1, 5, 9, 2, 6, 5, 3, 5, 8. 그냥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외워서 하는 거야? 오, 진짜요? 야, 대단한데?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외우고 있지? 어? 자, 이거 과연 수렴할까? 어떤 값으로? 무한히, 그냥 무한히 가는 소수라고 그랬어. 이것뿐만 아니라. 저 방법을 쓰자는 거예요, 이 방법을. 이걸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면 증명 끝이야. 볼래요? A의 1은 3, A의 2는 3.1, A의 3는 3.14, A의 4는 3.141. 끝에 뭔지는 몰라. 이 수열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그리고 이 모든 값은 증가하지만 뭐보다는 작아? 4보다는 작아요. 증명 끝이에요. 증명 끝. 됐어요? 모든 무한소수는 앞자리부터 하나의 수열값으로 생각하면요, 점점점 어떻게 돼요? 뒷자리에 자릿수가 붙으면 점점점 증가해. 근데 최초의 정수의 값보다는 어때? 정수의 값보다 플러스 1한 값보다는 항상 작어. 그래서 모든 무한소수는 어떻다? 수렴한다. 그것에 대응되는 실수의 값이 존재한다. 실수 수직선상에 실수의 점이 존재한다. 대응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증명 끝이에요. 별거 아니지만은 이런 좀 모호한 이런 증명들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지. 왜냐면 실제로 수렴값을 갖다가 수렴값 자체를 제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방법. 알겠지? 물론 이건 어떤 특정 가정이나 가설 때문에 이제 성립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수의 완비성이라는 그런 공리적인 가정 때문에 이제 가능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는 충분히 이거 가지고도 그냥 써주셔도 돼요. 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여러분들이 수열, 수렴성 검증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보통 검증해요? 실제로 수렴값을 계산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아니면은 등비수열의 경우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 등비수열,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그치?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외워버리고 있는 게 있지. 예를 들어서 시그마 K제곱분의 1 같은 거. 시그마 K분의 1은 수렴의 발산해. 시그마 K분의 1은 발산해. 역수의 합은. 자연수의 역수의 합은 발산해버려요. 근데 자연수의 제곱의 역수의 합은 이거는 수렴이에요. 증명 안 해봤어? 외우라고 했을 텐데 학교 선생님께서 외우라고 했을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이랑 원래 쓸 일은 별로 없는데 하도 많이 써먹어서 수능에서 옛날에 오늘은 편한 잡지식들을 많이 전달하네. 응? 내용보다는 이런 게 더 재밌지 않냐? 막 걔는 고치 대가리 막 썩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더 재밌지. 안 그래? 근데 그 하나하나가 상당히 유용한 거기도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다루기는 할 때. 맨날 뭐 기출문제 다루고 뭐, 문제에 대한 분석만 이렇게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시그마 K분의 1이 수렴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시그마 K분의 1이 수렴. 발산하는 거.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잘 써진다. 3분의 1 플러스 갑자기 수업 2시간 더 하고 싶어지는데. 좀 더 많이 쓰고 한번 해보자. 괜히 쓰고 싶어진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7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9분의 1 플러스. 자, 요게 발산한다고 하는 거. 어떤 게? 이게 이거? 여기서부터 뒤에 더한 게? 두 개씩 묶어서 더하면 두 개씩 묶어서 더한다? 요렇게 두 개 묶으면 그 3사랑 5랑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5다음에 이렇게 하고 7분의 1 먹거나 미쳤다 이거. 속임수 쓰려고 했더니 안 되네. 모를까봐 쓴 거예요. 속을 줄 알고. 이렇게 하면 2분의 1보다 크네. 그래서 이게 2분의 1보다 크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것부터 증명해야지. 에이, 별거 아니잖아. n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요게 2분의 1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자는 거지. 증명 안 되나? 그냥 얘가 얘보다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돼. 이거 증명도 이것도 뭐 어렵게 생각해 넘겨서 뭐 계산하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면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자연수 n에 대해서는. 그치?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일 것이다. 돼 안 돼? 그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n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1은 되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치. 이렇게 하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뭐가 이상하다. n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알파. 되나? 되니?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알파. 이게 2분의 1보다 크다는 게 증명이 되나? n 플러스 1분의 2가 1보다 작던가요? 그치.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2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 그렇잖아? 에이, 이건 나중에 하자. 여하튼 직관적으로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부등식으로 풀어듣고. 그냥 걸리는 얘기니까 한번 생각해보자고. 여하튼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지금. 그치? 엇갈려서 더하긴. 통분해 썼을 때 나타나는 사실 부증명보다도 이제 정시로 하면 이제 통분해서 나타나는 분자와 분모값에 대한 대소관계 가지고 나타나는 거야. 증명하는 거야. 근데 요걸 조금 더 쉽게 하려면, 그 생각을 조금 더 쉽게 하려면은요, 금방 했던 거 똑같은 거야. 금방 증명했던 거. 얘를 뭐에다 맞춰주냐면,
뒤에 거, 여기에 두 자리 묶어서 요 뒤에 자리 숫자에 맞춰줘요. 뒤에 자리 숫자에다가. 그러면은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얘는 4개를 묶는 거예요. 4개를 묶어서 네 번째 자리에다 맞춰주는 거야. 아마 이렇게 하는 방식일 거예요. 자네 생각. 4개를 묶어서 하게 되면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앞자리에다 묶어줘야 되는구나. 앞에 거에다가 여기에다 묶어주세요. 이렇게 붙어 두 개씩. 2개, 4부터 해서 4개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면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4분의 1 4개. 그 다음에 몇 개 묶어야겠어? 8분의 1로 8개 묶어주는 4개 묶어주는 거야. 8분의 1로 4개를 묶어주는 거야. 뭐지? 아, 그래 되겠다. 8분의 1로 8개를 묶어주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 얘네들의 각각의 합은 뭐가 나오게 돼 있어? 이게 다 1이 나오죠, 1. 다 1이 나오. 그 다음에 16개 묶어주면 돼. 16부터 시작할 테니까. 4의 배수의 특징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얘를 수열 AN이라고, 얘를 시그마 BN이라고 하자. SN이고 SN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러면 항상 누가 더 커? 항상 SN 프라임이 더 크지? 처음에 그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작은 수열이 나와야 되네. 아, 뒤에 거 처음에 하는 게 맞다. 뒤에 거에다 맞추는 거. 항상 헷갈리냐 이거. 이건 진짜 헷갈려서 틀린 거예요. 네. 아, 틀리면 다시 정하면 되지. 이렇게 끊어서 요 2개 묶읍시다. 4분의 1. 뒤에 거 맞추면 4분의 1. 그치, 처음에 한 게 맞다. 4분의 1. 그 다음에 4개 묶어서 8분의 1에다 맞추면 8분의 1 플러스 해서 8분의 1 4개. 그 다음에는 16분의 1 몇 개? 6개, 8개. 이런 식으로 묶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야? 항상 2분의 1이죠? 그치? 그 다음에 요에 대해서 이 각각의 합은 누가 더 커? 이게 더 커? 이게 더 커? 위에 게 더 커.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가. 그치? 얘가 얘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발산해버리지? 그치? 그래서 요 수열이 작은 얘는 그리고 이 각각의 수분 요 SN은 무슨 수열이야? SN은 단조 증가지? SN 플러스 1이 항상 더 크지? 왜냐면 양수를 더해가는 수열이기 때문에 모든 항들이 양수로 되어 있을 때는 부분합은 무조건 증가 수열이야. 이 부분합 문제가 더 쉬워요. 부분합의 수렴성 문제가. 그냥 단순 수열보다. 양수면은 무조건 증가하는 수열이거든. 그래서 무조건 증가하는 수열이고 그것에 더 작은 항상 더 작은 어떤 수열의 값이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발산하는 수열보다 항상 크니까 어떻게 되게 돼? 발산하게 돼 있어. 알겠지? 이거에 대해서 요거는 시그마 K분의 1을 계산한 거고 시그마 K제곱분의 1은 어떻게 할까? 시그마 K제곱분의 1은 이것의 수렴성 검정하는 이것도 같은 방법이에요. 1 플러스 2분의 1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요것의 제곱 요거 먹는 거. 요게 아까 전에 했던 거? 아까는 이상하게 했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개, 4개씩 이렇게 묶어져 가는데 요때는 뒤에 거에다 맞춰서 앞에 거에다 맞춰서 이렇게 끊어서 앞에 거에다 맞춰서 2개, 마찬가지로 4개.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얼마야? 2의 제곱분의 1. 그치?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분의 4의 제곱분의 1에 총 4개. 그치? 그 다음에 8의 제곱분의 1에 총 8개. 이렇게 되어지지? 그래서 각각 얼마가 되어지게 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게. 공비가 얼마인 등비 수열의 합이야? 얘는 공비가 1인 수열이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은 거지? 얘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무한급수. 그치? 그래서 초항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그치? 그래서 2로 수렴하게 되지. 얘가 수렴하고서 있어. 그리고 이것의 수렴값 자체도 0이고, 그치? 전체 이거 시그마의 합이 얘가 2로 수렴하는. 그치? SN이 2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하는데, 이때는 요 SN이 이 SN, 요거보다 어때? SN 프라임이 SN보다. 항상 대응값이 크죠, 이거는. 그치? 커. 큰 수열이 수렴하는 거야. 항상 큰 수열을 수렴하니까 그거보다 작은 수열은 어떻게 되겠어? 반드시 수렴해야겠지. 얘도 증가 수열입니다. 그래서 K제곱분의 1에 대한 증명이라든지 K분의 1에 대한 증명, 이게 서강대 문제라든지 인하대 문제 이런 데서는 출제가 됐어요. 부문적으로. 뭐 그냥 계산해보자고 그냥 하는 건 아니야. 이러한 이것을 활용한 수렴성 검증 문제들이 논술 수렴성 문제에서 수열에 관한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다뤄지고 있고, 실제로 수렴값을 계산하는 문제는 계산형 문제들이야. 아까 전처럼 우리 예제 1번에서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 뭐 직접 계산하는 문제들 있잖아. 응? 그런 정도로 계산하는 거고,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논리적인 수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수학적인 어떤 이론적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수렴 검증성을 통한 어떤 접근이라든지 변형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짧은 시간 남았는데 지금 요 문제, 이제 본문의 문제를 직접 한번 보면서 이러한 사고의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정식의 또 해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조금 더 생각하면서 우리 살펴서 마무리합시다. 자, 문제 1. 방정식 fx = 0의 해를 구하고 a = 1일 때 수열 an의 수렴 발산에 대하여 논하라. 그 다음에 a = -2일 때 수열 an의 수렴 발산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수렴 발산 설명할 때 뭐 하면 되는 거야? 제시문의 이론에 따라서 설명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1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 이거 일단 방정식의 해부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방정식 해부터 구해 보세요. 그냥 방정식 푸는 거야, 그냥. 첫 번째 찍어서 넣은 값 얼마 나왔어? 해. 뭐 나왔어요? 하나의 해 먼저 구해야지, 이거는. 두 번째 거요? 아니, 방정식의 해. 어떻게 되냐고. 저 방정식의, 함수 방정식의 해. 해요? 그거 구하는 게 1번 문제의 첫 번째 아니야. 제일 처음.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치?
다른 거 하고 있다고? 2분의 1. 2분의 1 대입하고 난 다음에 2차 방정식 만들어서 나머지 풀면 되지? 그래 공식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2분의 1이 가장 큰 해예요. 세 개의 해 중에서 실제로 방정식 풀어서 보게 되면 나머지는 노가다라. 자, 그 다음에 A1이 1일 때, 최초의 A가 1일 때 A에서 출발하는 거야. 수열 AN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 논하라. 일단 뭐부터 생각해라? AN의 증가 감소부터. 그리고 어떤 특정 값보다 큰지 작은지 그거 생각하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서 접근하면 이건 무조건 처음 출발해서 실패하는 거 알겠지? 왜냐면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방법 가르쳐줬으니까. 수렴 발산선 조사 무조건 뭐부터 해라? 증가 감소부터 생각해라. 지금 금방 다른 생각 들었다면 뭐 하지? 이렇게 딱 놔버렸으면은 이거 문제 이해 잘못한 거야. 여태까지 문제 연습한 게. 자, 이러한 수열이 이러한 함수지.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이야. 물론 여기는 제가 조금 빨리 뛰어넘어서 그냥 해만 하나 구해놓고 이게 제일 큰 수열이야. 자, 1의 위치가 A가 1이에요. 1의 위치가 어떻게 되게 돼? 이거보다 큰 위치에 놓여있지? 근데 얘가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이죠. 뭐 2차 미분에서 2분의 1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 구해줘도 좋아. 알겠지? 얘는 아래로 볼록이다. 자, 그래서 얘가 1일 때 A 이퀄 1이라고 하는 점에서 요 점이 뭐가 되게 돼? 1F1이 되겠지? 자, 여기서 뭘 긋는다? 접선을 긋는다. 알겠죠? 이때 접선의 X절편이 뭐다? A의 1이다. 좋아. 그 다음에 또 이 A의 1, 문제 제시문에 가해 있는 거 그대로. A의 1, F, A의 1. 여기 또 뭐 긋는다? 또 접선 긋는다. 또 X절편 구한다. A의 2다. 아, 수열 A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한다. 물론 이거를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증명을 해야 되죠. 알겠지? AN에서 AN 플러스 1로 갈 때 이것이 감소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이 점에서 이 함수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의 X절편을 구해서 그 X절편의 값이 이전 단계의 값보다 N의 값보다 어떻다? 작다는 걸 증명해줘야 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면 되겠지? 그치? 왜냐면 어쨌든 AN과 AN 플러스 1의 점화식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걸로부터 AN으로부터 AN 플러스 1에 대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일단 접근을 하고 우리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거 아니야. 수학적 기납법 쓰더라도. 직관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 이거 증명했다. AN에서 AN에 관한 방정, AN에 관한 점에서 요 점에서 이 함수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미분 통해가지고 기울기 계산하고 미분 통해서 AN에 관한 기울기 계산하고 거기다가 AN에 FAN 지난다는 조건 이용해서 대입해가지고 그대로. 그치? 그래서 F 프라임 A의 N 방정식 어떻게 되게 돼? X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F의 AN 돼요? 그치?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지? 그치? 접선의 함수식. 자, 이것의 X절편. 이것의 X절편. X절편은 Y에다 역놈되는 거잖아. 그치? 그때 요 X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 정도 식은 만들 수 있어요. 요거는 직접 주어지는 함수 계산하면 되는 거. 그리고 AN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접선의 방정식. 점화식이지. 그리고 점화식에서 이 점화식에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만일 증명한다고 한다면 A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작다고 한다면 AN 플러스 1에 대해서
an 플러스 2가 더 작다. 아까는 이런 거 비슷한 거 증명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증명. 알겠지? 혹은 여기서 방정식에서 직접 an과 an 플러스 1에 대한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면 직접 방정식을 분석해서 그냥 비교해서 끝내도 되고 직접 증명을 끝내도 되고. 알겠지? 그럼 때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가 더 필요하지. 이제 두 번째 단계 뭐가? 이 값이 뭐보다 작다 항상? 1이야 2분의 1이야? 아 뭐보다는 크다? 감소하는 수열이니까 딱 봤을 때 감소하는 수열이니까 뭐보다는 크다가 나와야 되지. 뭐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크다. 그치? 혹은 실제로 이제 그 점화식으로부터 뭐 극한값을 계산해도 되고. 실제로 저 값은 아예 수렴값이 뭘로 수렴해버려요? 2분의 1로 수렴해버리게 됩니다. 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수열 A에 관한 일반항 얻어낸 다음에 저런 접선에 관한 수열 일반항을 얻어낸 다음에 N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방정식의 해를. 대충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지금 출발했지만 만약 2분의 1이라는 걸 모를 때 2분의 1인 걸 모를 때요. 이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대충 가장 큰 수가 대충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초기의 출발값을 그냥 임의로 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속 x절편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n에 무한대 넣어가지고 극한값 계산하면은 알겠지? 그러면은 뭐가 나오게 돼? 방정식의 해가 나오게 돼. 고차 방정식의 해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직접 계산해서 점화식만 가지고 근사적으로 해를 계산해 가는 수도 있어. 극한을 계산하지 못하는 힘들 때는.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계속 n 증가시켜가면서 이 전항에서 다음항 a n 플러스 1 계속 n을 증가시켜가면서 추적해가는 거야. 근사적으로 추적해가는 거야. 얘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근데 누가 해? 누구는 할 수 있어. 이런 짓거리를 잘하는 애. 알파고. 알파고는 저거 계산해낼 거야 아마. 인간이 아니니까. 나는 인간이라 안 해.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순환적인 계산이죠. 그치?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전산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논술 문제에서 그런 응용적 문제들을 갖다가 다룰 때 이런 형태들 점화식 이런 거 많이 써요.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응?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출발점들을 달리해 주는 거야. 같은 방정식에 대해서 출발점을 달리하면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요 왼쪽에 있거든. 여기 해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의 제일 작은 해를 구한 다음에 이 왼쪽에서 출발하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때는 어떻게 증가하게 되지? 수열 AN이. 그치? 이때는 증가하게 되고 이 근의 값보다는 작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혹은 이것이 뭐 작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값이 그냥 0보다 어떻다? 0보다 작다. 꼭 이 근의 값이 아니라 0보다 작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얘는 수렴한다까지는 증명돼요. 여기는 해를 구하라는 게 이걸 가지고 해를 구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이것의 절편의 값이 뭐다? 항상 음이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된단 말이야. x절편의 값이 항상 음이다라는 것만. 그것만 보여줘도 설명 끝나는 거야. x절편의 값이 항상 양이다만 보여줘도 돼. 아, 감소하는데 양이다. 증명 끝이에요. 정말 괜찮죠? 모든 증가하는 수열에 대해서 그 수열이 항상 0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주거나 모든 감소하는 수열에서 그 수열이 0보다 크다. 이것도 꽤 괜찮은 뭐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만 작다는 것만 딱 그 한 개만 보여주면 되니까. 나머지도 이것도 이제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요 A값 있잖아.
접선의 절편이 2분의 1인 점. x절편이. 접선의 x절편이 2분의 1인 점이면 양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어디에 있겠어? 이쪽에서는 좀 힘들 테고 이건 마이너스 기울기 가지니까 x절편이 2분의 1을 가지면 요 점을 지나야 되네. 이 점에서 x절편이 2분의 1은 접선은 뭐야? 여기에서 2분의 1에서의 접선이 되거나 그래 안 그래? 그치? 2분의 1에서 접선이거나 어디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접선. 여기를 이걸 중심으로 접선을 생각하면 되지. 유추해보면. 요령 있게. 이거 두 개 외에 다른 데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 대충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x성분 구하는 건 미분을 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치? 계산이야. 그래프의 접선의 절편이 x절편이야. 접선의 x절편이 2분의 1인 접선의 식을 구하고 이를 참고하여서 a의 10의 9승분의 마이너스 10의 9승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1점 몇 정도 되겠네. 그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1점 몇 정도에 실제로 요게 좀 요것보다는 왼쪽에 있어요. 영역값이.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나도 헷갈린다. 약간 오른쪽에 있던가? 여하튼 A 콜 요 점에 대해서 요 처음 출발점이 요 근처 어디의 값이에요? 알겠죠? 거기에서 출발했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지.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접선 그어가지고요 나타나는 x의 절편이 항상 2분의 1보다 크다. 얘도 하나의 수열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출발점을 이걸로 잡잖아요. 얘는 출발점을 이걸로 잡아서 수열을 갖다가 계산해보면은요 여기를 벗어나 안 벗어나? 못 벗어나. 계속해서 x절편이 여기이기 때문에 얘는 아예 그냥 수렴으로 끝나버린 거지. 그런데 이것에 대한 x절편 값이 항상 모든 an의 n값에 대해서 모든 n단계 값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값이 이것보다 항상 어떻다? 크다. 즉 전체 이것에 대한 x절편 값이 항상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계산까지 하지 마세요. 계산 너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가 아니라 더럽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대략 이제 그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요 정도에서 나타나요. 2분의 1 절편을 지나야죠. 이게 최대값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10의 마이너스 몇 승 있잖아. 10의 9승분의, 그치? 10의 9승 플러스 마이너스 10분. 그게 여기에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요. 작아요. 그리고 요거의 극대값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존재해요. 그래서 얘가 더 뒤쪽에 그려지죠. 이쪽에서 접선을 그리면. 2분의 1보다 더 뒤쪽에서. 뒤쪽에서 한 번 뒤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게 돼? 1번에서 증명한 것 때문에 여기를 출발점으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치? 뒤쪽에 출발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는 작다. 1번에 증명한 내용 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실제로 증명하는 건 아니고. 다 쓰는 건 아니고.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진다. 왜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이것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점. 그치? 이것에 대한 것보다 지금 요 값이 더 커서 요것과 극대값과 그 2분의 1이 되는 점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 직선의 기울기의 크기가 더 작죠? 그러니까 또 뒤쪽에서 y절편이 x절편이 시작하게 된다고. 그것만 설명해주면 끝난 거야. 문제 1번에서의 것처럼 같은 이유에 의해 2분의 1로 수렴되면 알 수 있다 하고 끝나게 됩니다. 다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문제 3번은 이제 변곡점의 x성분 구하라. 2차 미분에서 0이 되는 거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a 이퀄 0일 때 수열 a의 수렴 발생에 대해 설명하시고. 자, 최초의 출발점이 여기에는 요, 그치? 여기도 마이너스고, 요것도 마이너스지. 요 사이에 이제 0이 있거든. 알겠지?
이게 최초의 출발점 0에서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0이 출발. 요 사이에서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해서 접선 그리고. 근데 이 접선은 다음에 일로 올라가지? 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게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그치?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접선. 어떻게 되겠어 이거? 이번에는 삥삥 돌면서 어떻게 되게 돼? 삥삥 돌면서 변곡점의 해 근처로 수렴하게 되죠. 알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실제로는 조사를 해봐야 돼. 이런 방법까지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요 접근법에 관한 게 이건 한양대 모의논술 문제 출제했던 문제고 예전에 논술 문제로서 서울대 2008학년도 논술 문제로서 출제가 됐어요. 서울대에서 논술 시험 본 게 2010년도까지 딱 3번인데요. 3번인가 4번인가? 3번일 거야. 근데 2008년도가 실제로 시작한 처음이거든? 그 첫 해 논술 문제로 출제된 게 이 문제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 미분 방정식 관련된 문제여가지고. 정말 어려워. 정말. 폐지돼야 싸요. 그렇게 되려고. 문제 페이지만 수학 문제 있잖아요. 수학 문제 페이지만 A4 용지로 5페이지예요. 시험 시간 수학과 합쳐가지고 3시간이었나 5시간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시험 시간 자체가. 총 시간 자체가. 얘 잡으려고 그런 거지. 응? 수능 시험 보고 힘들어 뒤지겠는데 수능 끝나고 나서 또 그렇게 논술 시험 볼래. 그리고 정시에서도 논술 시험 보고. 그러니까 서울대만 지원하는 애는 논술만 뭐 2번, 3번을 봐야 되는 거야. 서울대 논술만. 뭐 그런 상황도 있었어. 그래,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예시를 보고요. 이 수열 수렴성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시의 문제는,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예제 1번에 관한 문제예요. 예제 1번이 아니라, 요것들은 조금 계산형 문제들이고, 조금 이제 뒤쪽에 가서 보면, 그치. 예제 3번, 98페이지에, 예제 3번 문제. 이거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사실 수열의 수렴성보다 더 중요한 부등식 문제 때문에 그래. 적분에 대한 부등식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부담 가질 건 아니었어. 이게 말이 좀 많이 쓰는데 이게 성황대 문제거든. 성황대 문제가 제 시문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만큼 정보도 많은데 대신에 이제 그것의 내용적인 요소, 고등과정을 뛰어넘는 요소들을 종종 포함하다 보니까 예전에 좀 많이 욕을 먹었어. 최근에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별로 상태 안 좋아, 성황대는. 논술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성황대는 그렇게 권할 만한 정말로 수학을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학생 외에는 연구하려고 하는 학생이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은 학교긴 한데 여하튼 뭐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다 합격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내용 자체는 수열 수렴성에 관한 것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볼 테고 아마도 지금 앞에 분에서 이 수열에 관한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꼈을 거야. 약간씩 이제 필요한 것들 지금같이 조금 교과상에서 이제 확장된 그런 요소들 개념 자체가 이런 요소가 오늘 좀 등장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 긴장된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은 좀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머리를 조금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알겠지? 마지막 뒷부분들은 전체가 다 실전형 문제들이에요. 수열 중심에. 그래서 많은 이건 연습 문제, 쓰기와 연습 문제, 풀이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이 한 2-3번은 진행이 될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